전쟁의 그림자 아래 1945년 도쿄는 삶과 망각 사이에서 떨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밤은 고요했지만 무거웠고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와 공포의 속삭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파괴가 쏟아지기 전 마지막 밤에 또 다른 것이 나타났습니다. 지붕 위를 떠도는 신비롭고 빛나는 구체는 으스스한 우아함으로 움직이며 바람과 전투 소리를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미국의 조명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신의 징조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대화제가 다가올수록 이 불빛들은 점점 더 많아졌고 공중에 머물며 지켜보고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것들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도쿄 최후의 날들에 잊혀진 페이지를 다시 펼쳐 그 불빛들이 진정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하늘로부터의 경고였는지, 아니면 인간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어떤 것이었는지 밝혀낼 것입니다. 도쿄 1945, 삶과 망각 사이의 도시. 한때 일본의 심장이자 현대 생활의 리듬, 넌 불빛, 웃음소리, 끊임없는 야망의 웅성거림으로 빛났던 도쿄. 그러나 1945년 새벽이 되자 그 맥박은 희미해졌습니다. 전쟁은 그 색깔을 빼앗아갔고 도시는 이전 모습의 유령처럼 서 있었습니다. 한때 상인과 아이들로 가득 찼던 거리는 이제 군인과 피난민들의 공허한 발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식량은 부족했습니다. 밤은 길고 어둡고 추웠습니다. 모든 시민들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무건의 느낌. 정부의 방송은 승리를 약속했지만 사이렌 소리 사이의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패배를 속삭였습니다. 지붕 위로는 연기와 보이지 않는 항공기의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로 가득 찬 겨울 하늘이 낮고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숨막히는 고요함 속에서 이상한 보고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임무에서 돌아온 조종사들은 도쿄 만위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빛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주부들은 구름 너머로 떠다니는 움직이는 불빛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용하고 맥동하며 묘하게 매혹적인,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불의 구체라고 묘사했고 다른 사람들은 빛의 천사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이유, 밤마다 같은 장소에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 갇힌 도쿄는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빛들은 무기일까? 징조일까? 아니면 죽어가는 세상을 지켜보는 다른 세상의 마지막 속삭임일까? 제국의 수도가 곧 무너질 것이었고 하늘은 그것을 먼저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최초의 목격자. 하늘이 빛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2월 말 조용한 저녁, 도시가 공습 직전에 항상 감도는 불안한 정적에 휩싸였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통행금지로 거리는 이미 잠잠해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발정이 소리와 나무집들의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밤을 채웠습니다. 그때 도쿄만 어딘가에서 희미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무해해 보였습니다. 어렴풋한 빛, 구름의 속임수, 아마도 지나가는 항공기에서 떨어진 조명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밝고 꽉 차고 거의 맥동하는 듯이 제자리에 떠 있었습니다. 마치 신중하게 자신의 위치를 선택한 것처럼요. 몇 분 안에 더 많은 빛이 나타났습니다. 목격자들은 나중에 도시 위를 떠다니는 삼재소소개의 빛나는 구체를 보았다고 묘사했습니다. 연기도 소리도 폭발도 없이 안개를 통해 보이는 랜턴의 빛처럼 이상하고 꾸준한 빛만 내뿜었습니다. 해안의 어부들은 배를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주부들은 가족들에게 보라고 외쳤습니다. 하루토 사카무라라는 교사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마치 별들이 우리를 죽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매달려 공격하지도 도망가지도 않고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헌병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들은 침묵을 명령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미국인들이 만든 새로운 종류의 스파이 공예품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조상으로부터 온 신성한 징조, 경고라고 속삭였습니다. 신문은 그 사건에 대한 언급을 일절 게재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목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밤 더 많은 빛이 도시의 다른 지역, 스미다 강 위, 황궁 근처, 시나가와의 부두를 따라 나타났습니다. 항상 조용히, 항상 멀리서, 항상 새벽 전에 사라졌습니다. 금지된 보고서, 정부가 지우려고 했던 파일. 보고서가 처음 도쿄의 군사령부에 도달했을 때 그것들은 피곤한 눈과 불안한 마음의 산물인 히스테리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주 안에 목격 건수가 너무 많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국군은 민간인과 군인 모두로부터 증언, 레이더 판독값, 스케치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불안했습니다. 도시 전역에서 독립적인 목격자들은 동일한 것을 묘사했습니다. 주황색 또는 파란색으로 빛나는 폭틀 이내에 떠다니는 빛의 구체가 조용히 표류했습니다. 어떤 것은 천천히 움직였고 어떤 것은 하늘을 가로질러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중 어느 것도 섬광이나 예광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점은 그중 어느 것도 레이더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항공정보부서인 고쿠시칸부의 작은 부대가 조사를 명령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수십 년 뒤에 회수된 그들의 내부 메모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발광체는 알려진 항공 현상과 일치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을 보여줍니다. 출처 불명. 관찰 결과 의도적인 통제가 시사됩니다. 그러나 며칠 안에 모든 관련 문서는 도쿠베츠 고쿠히 최고 기밀로로 분류되었습니다. 조사는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관리들은 파일을 파기하거나 봉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 장교인 마츠오 겐지 중위가 이유를 묻자 그의 상관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무엇이든 우리 것도 아니고 적의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문이 계급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새로운 감시 드론을 개발했다고 믿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 빛이 영적인 존재, 즉 전투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군인들은 빛이 나타날 때마다 며칠 후에 공습이 뒤따랐다고 보고했습니다. 마치 그 구체 자체가 파괴를 알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푸파이터. 양쪽 모두가 본 동일한 미스터리. 도쿄의 하늘이 기이한 빛으로 반짝이기 시작할 무렵 비슷한 보고들이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유럽의 얼어붙은 전선에서 광활한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추축군과 연합군 모두의 조종사들은 항공기를 따라다니며 물리학을 거스르고 마음대로 사라지는 빛나는 구체와 같은 현상을 목격하고 있었다. 1944년 말 독일 상공의 미국 폭격기 승무원들은 그들에게 푸파이터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불가사의한 불빛은 때로는 쌍으로, 때로는 홀로 그들의 비행기 옆에서 춤을 추며 대공 사격을 받지 않고 누볐다. 그들은 공격하지 않았다. 그들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히 어둠 속에서 연구하는 지능적인 관찰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리고 이제 1945년 똑같은 불빛이 일본 상공에 나타났다. 도쿄를 향한 야간 임무로 B-29를 조종하던 미국 조종사들은 그들의 날개 근처에서 맴도는 농구공 크기의 빛나는 구체에 대해 설명했다. 한 승무원은 자신의 비행 기록에 마치 그들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 마치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썼다. 잠시 동안 불가능은 잔혹한 전쟁의 양쪽을 연결했다. 미국 승무원들의 맹세한 적이었던 일본 조종사들은
동일한 경험을 보고했다. 그들은 그것을 비행화구인, 비행휘탐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설명할 수 없었다. 양측의 군사과학자들은 그 만남을 합리화하려고 노력했다. 어떤 사람들은 대기 플라스마, 예광탄 반사 또는 실험적인 레이더 간섭을 탓했다. 그러나 그러기론 그러한 이론 중 어느 것도 빛이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 즉 항공기를 쫓고 회전을 반영하고 대형을 유지하는 방식을 설명할 수 없었다. 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여러 국가의 정보부서가 비밀리에 메모를 교환했다. 영국 공군, 독일 공군, 심지어 미국 해군까지 모두 비슷한 기록을 남겼다. 종전 후 기밀 해제된 문서는 오싹한 세부 사항을 드러냈다. 모든 측면이 상대방이 기술을 개발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과학적 이론, 플라스마, 에너지 또는 그 이상의 것. 전쟁이 끝난 후 몇 년 동안 태평양 양쪽의 과학자들은 조종사와 민간인들이 목격한 것을 해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도쿄 상공이 지능적인 불빛으로 가득 찼을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증언은 소름 끼칠 정도로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플라스마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격렬한 폭격 중에 기류와 금속 파편 사이에 엄청난 마찰로 인해 전하를 띤 입자가 생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볼 라이트닝으로 알려진 이 빛나는 덩어리는 사라지기 전에 몇 초 동안 떠다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은 불빛이 대형을 이루어 움직이고 방향을 바꾸고 항공기를 따라가고 의도에 반응하는 것처럼 색깔을 바꾼다는 보고에 직면했을 때 무너졌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레이더 및 무선 간섭으로 인한 이온화된 에너지장을 제시했습니다. 전쟁 중 도쿄는 탐조 등 재밍 신호, 고전압 케이블 등 전자기 소음의 거미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구체는 이 보이지 않는 폭풍의 가시적인 흔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비슷한 조건에서 다른 곳에서 그 현상이 나타났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가장 논란이 많은 설명인 외계 관찰이 나왔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기밀 해제된 군사 기록은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수십 건의 유사한 공중 이상 현상을 언급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패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빛나는 구체는 항상 극심한 인간 갈등 또는 기술 테스트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후 천문학자인 나카타니 가즈오 박사는 도쿄 사건을 연구하는 데 20년을 바쳤습니다. 그의 결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것이라면 자연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재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기억 외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American Witnesses: The Lost Diaries of the B-29 Pilots. 전쟁이 끝난 후 오하이오주의 한 공군 기지 기록 보관소에서 잊혀진 일기 상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1945년 일본 상공을 비행하며 위에서 도쿄의 몰락을 목격한 미국 B-29 폭격기 승무원들의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페이지들 중에는 로버트 애덤스 중위의 증언이 있었는데 그의 기록은 나중에 그 하늘을 진정으로 괴롭힌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말은 평범했지만 불안했습니다. 우리는 도쿄만 상공 약 5,000피트 높이의 구름층 위를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고요했습니다. 대공포도 총격도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주황색이고 안정적인 두 개의 빛나는 구체가 왼쪽 날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거리를 유지하며 완벽한 대형을 유지했는데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틀자 그들도 방향을 틀었습니다. 우리가 상승하자 그들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 소리 없이 그들은 깜박거리며 사라졌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다른 승무원들도 비슷한 조우를 기록했습니다.
한 항해사는 20분 동안 비행대를 따라다니며 어떤 항공기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빛나는 구체에 대해 썼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앞으로 돌진했다가 멈춘 다음 안개 속의 유령처럼 사라지는 빛나는 물체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제출되자 미 육군 항공대 정보부는 즉시 이를 기밀로 분류했습니다. 조종사들은 미확인 야간 조명에 대해 논의하지 않도록 경고받았습니다. 수년 후에 주어진 공식적인 설명은 대기 반사 또는 일본의 대공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조종사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공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었고 이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가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이러한 일기 항목이 일본 보고서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어와 이념으로 분리된 두 적국이 같은 하늘 반대편에서 똑같이 불가능한 빛을 보았습니다. 수십 년 후 애덤스의 일기가 다시 나타났을 때 조사관들은 그의 비행 기록을 레이더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그가 두 개의 주황색 구체를 기록한 날 밤 도쿄의 레이더 네트워크는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불길로 가득 찬 하늘에서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페이지들은 1945년 태평양 정오의 이상 항공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국립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불타는 도쿄, 빛이 예언이 되었을 때 1945년 3월 9일 도쿄가 불바다로 변한 밤 자정 직후 수백 대의 B-29 폭격기가 해안을 넘었고 그 엔진 소리는 마치 바다에서 굴러오는 천둥 소리 같았다. 이랬으니 아래 도시는 잠들어 있거나 잠들려고 애쓰고 있었다. 사이렌은 너무 늦게 울렸다. 몇 분 안에 소이탄의 첫 번째 파도가 동쪽 구역에 불을 붙였고 이전과는 다른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불길은 종이벽, 나무 지붕, 공기 자체 등 모든 것을 먹어치웠다. 기온이 너무 높아 강이 끓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화염 속에서도 생존자들은 마지막으로 설명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화염 폭풍이 도쿄를 집어삼키자 빛나는 구체들이 다시 나타나 혼돈 위를 맴돌며 연기와 별 사이에서 깜박거렸다. 스미다 강 근처에 주둔한 한 간호사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 불타는 집 위로 떠다니는 불빛들을 봤어요. 그것들은 조용했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았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타지도 않았어요. 그저 표류하듯이 마치 애도하는 것처럼요.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다르게 묘사했다. 어떤 사람들은 영희 속을 천천히 엮어다니며 인간 실루엣 같은 모양을 만드는 옅은 푸른색 구체를 보았다. 몇몇은 불빛이 잠시 땅으로 내려와 폐허를 비춘 후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감시탑에 있던 군인들은 폭격 파도보다 앞서 나타나는 빛나는 물체를 보았다고 보고했는데 마치 파괴가 어디를 덮칠지 예고하듯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 같아졌다. 새벽이 밝았을 때 도쿄는 사라졌다. 단 하룻밤 사이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공습이었다. 한때 활기 넘치던 수도는 재와 침묵의 들판이 되었다. 하지만 생존자들은 그 불빛들을 기억했다. 그들에게 그것들은 환상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경고였거나 어쩌면 증인이었을 것이다. 한 노인은 수십 년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우리 세상의 종말을 보러 왔어요. 어쩌면 우리를 불쌍히 여겼을지도 모르죠. 살아있는 증인, 잊혀진 도시의 목소리. 수십 년이 흘렀다. 전쟁은 끝났고 세상은 앞으로 나아갔으며 도쿄는 먼지와 슬픔으로부터 재건되었다. 그러나 넌 타워와 혼잡한 거리 속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은 교과서에는 결코 언급되지 않는 기억, 즉 빛의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은 대화제가 일어난 밤에 겨우 12살이었던 아이코 타나베였다.
1990년대 초 인터뷰에서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회상하며 목소리를 떨었다. 공기가 불타고 있었어요. 하늘은 붉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느린 새처럼 움직이는 하얀 빛들이 있었어요. 비행기도 아니었어요. 별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바람을 거슬러 움직였어요. 저는 아마도 그것들이 영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그것들이 길을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증인인 신지 와타나베라는 전직 군인은 우에노 근처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는 훨씬 더 이상한 광경을 묘사했다.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솟아오르는 구체를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위로 끌어올려지는 것처럼 폐허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것들은 몇 초 동안 파란색으로 빛나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켜봤을 뿐입니다. 그날 밤을 살아남은 많은 사람들은 그 빛이 자연적인 것 이상이라고 믿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히카리노 레이콘, 빛의 영혼이라고 불렀다. 그들에게 이러한 빛나는 형체는 적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한꺼번에 끝나는 현상, 즉 연기와 불길을 뚫고 승천하는 영혼의 바다였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수십 년 후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젊은 세대는 그것들을 외상으로 인한 환각, 즉 상상할 수 없는 공포에 의해 형성된 기억의 속임수로 치부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의 일관성, 즉 차분한 세부사항, 조용한 확신은 회의론자들조차 불안하게 만들었다. 한때 이 현상을 연구했던 나카타니 박사는 50명 이상의 생존자를 인터뷰했다. 그의 결론은 섬뜩할 정도로 간단했다. 이 사람들이 본 것은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물리적이든 영적이든 그것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숨겨진 파일, 미국과 일본 기록 보관소에 묻힌 비밀.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일본 정부는 그 불가사의한 불빛에 대해 침묵을 지켰습니다. 공식적으로 도쿄 상공에서 특이한 현상이 기록된 적은 없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단편적인 증거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995년 새로운 정보공개법에 따라 미국의 국립문서 보관소에서 기밀 해제된 문서 모음이 소량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1985년 3월 일본 목표물 상공에서 관찰된 설명되지 않은 발광 현상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간략하고 세부 사항이 제거되었으며 상당 부분 삭제되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물체가 지능적인 기동을 보였습니다. 적의 공격이 아닙니다. 레이더 접촉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편 태평양 건너 일본의 역사학자들은 기후현에 있는 옛 일본군 보관소에 접근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티에비의 지미, 토쿠베스 고쿠히, 탑 시크릿이라고 표시된 검게 탄 파일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파일들은 한때 항공정보국에 속해 있었으며 빛나는 구체의 조잡한 스케치와 도쿄 만상공에서 그들의 패턴화된 움직임을 묘사한 메모를 담고 있었습니다. 여백에는 손으로 쓴 오싹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재 전에 왔다. 그러나 발견 직후 문서들은 사라졌습니다. 기록 보관소는 갑자기 보수 중이 되었습니다. 해당 서류를 본 학자들은 그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도록 지시받았습니다. 한 연구자인 모리모토 히데아키 교수가 역사 저널에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을 때 그의 기사는 검증 가능한 출처 부족으로 거절당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1940년대 후반의 미국 공군 기록이었습니다. 정부의 가장 초기 미확인 항공 현상 조사인 프로젝트 사인과 관련된 기밀 각서에서 분석가들은 도쿄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전시 작전 중 항공 이상 현상의 가장 초기 조직적인 목격 중 하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전체 파일은 오늘날까지 봉인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The Final Light, 역사와 미지의 만남.
모든 미스터리의 핵심에는 우리가 결코 도달하지 못할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도쿄에게 그 진실은 여전히 역사의 연기와 별들의 침묵 사이 어딘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도시가 불탄 지 80년이 지났지만 빛의 이야기는 사라지기를 거부합니다. 그것들은 늙은 생존자들에 의해 속삭여지고 역사가들에 의해 연구되며 과학자들에 의해 논쟁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들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환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징조, 즉 인류의 자멸전에 경고하기 위해 보내진 메신저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연구자들에게 그것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고 문명이 흥망성쇠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무언가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연결은 더욱 이상해집니다. 유럽의 푸파이터에서 태평양 상공의 빛나는 구체, 히로시마 상공에서 몇 달 후 보고된 빛나는 구체에 이르기까지 모두 동일한 설명, 동일한 행동, 동일한 잊을 수 없는 침묵을 전달합니다. 마치 무언가가 어딘가에서 인류의 가장 폭력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빗속에 그 존재의 흔적을 남긴 것 같습니다. 밤이 현대 도쿄에 내리면 스카이라인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납니다. 유리와 강철로 된 탑이 한때 화재가 발생했던 하늘로 뻗어 있습니다. 도시는 다시 태어났고 움직임, 색상, 소리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공기가 고요하고 많이 고요할 때 어부들은 여전히 희미한 구체가 물 위를 떠다니는 것을 본다고 말합니다. 작고 빛나고 조용합니다. 그것들은 대기의 속임수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던 그 밤의 메아리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남은 것은 느낌입니다. 현실과 설명할 수 없는 것 사이에 깨지기 쉬운 실입니다. 수세기 동안 인류를 따랐던 발견과 상실의 동일한 느낌.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세월이 흐른 후에도 그 빛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마치 꺼지기를 거부하는 불씨처럼 말입니다. 그것들은 전쟁의 부산물이었을까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과학에서 비롯된 현상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무언가였을까요? 모든 세대는 자신의 그림자, 자신의 풀리지 않는 질문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질문이 우리 아래의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의 하늘에서 옵니다. 1945년 도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자연, 믿음 또는 더 위대한 무언가에서 비롯되었든 그것은 역사가 우리가 아는 것만이 아니라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과거의 가장 잊을 수 없는 미스터리 중 하나로의 이 여정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하고 댓글을 남기고 여전히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궁금해하는 사람과 이 영화를 공유하십시오. 왜냐하면 때로는 답이 여전히 저 밖에 있습니다. 조용히 빛나며 보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